저 이제 두 가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환경과, 한자는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환경과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구로 1동, 2동과 관련된 그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구청의 구체적 대안,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로 1동과 2동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이 항공기 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특히 구로 1동의 경우 항공기 소음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박영선 국회의원실과 사실 항공공항공사 관계자를 만나 지속적으로 항로 조정 변경과 비행 소음 절감을 요구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249차 예결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한 바처럼 우리 구로 1동, 2동은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이 75웨이클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구로 1동 특히 경우 74에서 71웨이클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의 경우 도대체 왜 이런 소음 피해를 안고 살아야 하는지, 또 피해 소음 기준 75웨이클에 1웨이클 못 미친다고 왜 소홀히 대접받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피해 보상, 피해 대책이 아니라 이러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대책을 관련 부서에서 만들어 중앙부처와 치열하게 싸워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겠죠. 서울시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건강 영향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소음 영향도 80에서 85 미만에 속한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우울증 증상의 정도가 235명 중 15명, 6%로 소음 피해로부터, 사실 이런 소음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학생 1.47%, 사실 4배 이상의 차이를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소음 영향도 75웨이클, 80의 웨이클 경우도 4.98%, 3배 이상이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증상, 흔히 ADHD라고 하는데요. ADHD의 경우도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1.47%, 거기서 자유로운 학생들은 1.47%인데 소음 피해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4%로 60% 높게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비행기 항로를 안양천을 따라 다니게 하든 또 어떻게 협의를 하든 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 시의회, 그리고 우리 구청, 주민들 이 함께 모여서 이 구청을 위해 이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해달라는 게 제 요청이고,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달라는 게 첫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복지입니다. 일자리 복지 관련된 질의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지역과 연계한 구로만의 독특한 일자리 대책은 없는가이고, 사실 굉장히 성과도 많고 실적도 많이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고민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특히 서울시나 성남시가 우리 구로구에 터를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구로구만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없는지, 이 두 가지가 제 질의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본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동안 반가운 책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 모종윤 선생의 작은 도시 큰 기업이라는 책입니다. 2014년도에 나왔는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도시 지도자와 주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오스틴,
축구로 유명한 영국의 맨체스터, 스위스 인구 1만 8천, 우리가 43만으로 볼 땐 1만 8천의 2배. 일본의 전통산업과 첨단 산업의 융합인 교토, 전통산업과 첨단, 우리 구로구도 비슷합니다. 첨단과 전통이 같이 공존하는. 더욱이 관심을 두고 제가 읽었던 것은 가나자와라고 지역사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일본의 도시입니다. 인구수도 그쪽도 45만. 특히 가나자와의 경우는 일본에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기술, 산업, 문화 등의 자원과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지역 스스로 성장한 내발적 발전의 사례로 소개하면서 우리 구로구와 비슷하게 인구 45만이지만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 매년 50여 명의 대학생을 일본 연수를 동경이 아닌 가나자와로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 거론된 이 도시들은 기업 혼자만의 힘이 아닌 지역과 주민 그리고 기업이 그 도시를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될 수 있게 지역이 애쓰고 구청이 애써주고 주민들이 함께하고 떠나려고 하고 위기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였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IT 벤처 단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그래도 애경이라는 AK 기업이 있고 또 구로 고대병원이 있고 이제 넥센이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촉 스카이돔을 전용구장이 있고 대학으로 성공회대학교, 동양미래대학 등 우수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좋은 환경과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대학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앞으로 100년, 200년을 바라보고 작은 도시, 큰 기업을 함께 고민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쓴다면 또 고민한다면 더 나은, 더 좋은 구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로만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질의고요. 둘째는 다소 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것도 꼭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랑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5일 성남시 의회에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하려는 계획으로 1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걸 통과시켰고요. 이재명 시장의 말씀이 독특합니다. 성남시에서 통용되는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소외계층인 청년들에게 지원해서 청년들이 책도 사고 학원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게 하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기죽은 청년들의 기도 살려주는 것이다. 노령연금처럼 해보자. 자신 있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구로구에서도 우리 구로구 구직활동으로 힘에 겨워하고 기죽어 있는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뭘 하다가 넘어지면 이 청년이 처음 시작해서 넘어졌을 때 좀 아파하지만 다시 구청의 도움으로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청년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불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